안녕하세요. 택시 운전기사 이선주입니다. 지난 2년여간 카풀 타다 사태로 수많은 고통이 있었는데요. 카풀 타다가 정상적인 법 테두리 안에 일이 아니고 불법적 요소로 택시 여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업계에서는 잘못된 일, 불법적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출도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탄도 있었고요. 당신들의 그 집단이기주의 아니냐, 뭐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정말 억울함에 분에 못 이기신 세 분이 분신하는 일도 있었고요. 2년여간 타다 카풀 어떻게 우리 여권을 침해했고 사회적 여론을 어떻게 호도했는지 스케치하듯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풀의 주장은 출퇴근 시간에 그 택시가 부족하니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시도한 것이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 과거에나 아침 7시에서 9시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이 6시에서 8시.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직업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오후 2시가 출근인 사람들은 그 시간이 출근 시간이다. 그렇게 해서 24시간 카풀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풀의 본래 취지, 김경진 의원요,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요약을 잘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 카풀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 짧게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 국민들의 이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네,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들 조금씩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택시 업계에서도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카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던 대로 카풀을 해라 라는 건데, 다만 택시 업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반대하는 카풀은 뭐냐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겠다고 하는 카풀 중에 요거는 법에 정해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형태의 카풀이 아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고자 하는 카풀은 사실은 이건 택시 유상운송이다. 택시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도 위반되는 행위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점을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출퇴근길에, 출퇴근 시간에 직장인들끼리 정상적으로 가는 경로에 같이 비슷한 경로로 가는 사람들 태우고 가고, 요게 기름값 정도 실비를 주고받는 형태의 카풀은 택시 기사님들도 이견이 없고, 저도 반대가 없고, 법에도 허용된다고 쓰여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겠다고 하는 카풀은 뭐냐면, 직장인 출퇴근하고 상관없이, 첫째는 24시간 내내 하겠다. 두 번째는 출근길, 퇴근길하고 상관없이 아무 경로나 뺑 돌아서 가는 카풀을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금을 정해진 코스에 따라서 이게 일정한 단위 기준으로 카카오가 매긴 그 단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받겠다. 그러니까 기름값만 받는 것이 아니고 택시 메타기처럼 일정한 거리 비율에 따라서 요금을 받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받는 요금의 20%를 카카오 모빌리티가 수수료로 가져가겠다. 이런 형태의 카풀이거든요. 이거는 말만 카풀이지 사실은 법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이고, 이걸 가지고 카카오가 20%씩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이건 법에도 위반되는 행위고 공익적인 어떤 교통 질서도 마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풀은 시범 서비스 기간을 거쳐서 2018년 12월
17일부터 이제 강행하겠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 법에도 없는 거, 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 지금 시간에 출퇴근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상당히 호응을 합니다. 여론은 굉장히 안 좋죠.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 업계에 굴레를 씌우는 게 24시간 중에 가장 피크가 될 수 있는 그 핫한 시간이요. 강남역이나 홍대 한 7군데에서 일시적으로 택시 타기 어려운 때에 그걸 비교해서 이제 많이 택시가 나쁘다고 몰아갑니다. 그래서 한문철 TV의 한문철 변호사님도 이 카카오의 카풀은 좀 문제가 있다 하고, 이 보험에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지적을 합니다. 카카오에서 얼마 전에 지난 여름인가요? 택시 업계에다가 100억을 줄 테니까 그걸 무슨 재단을 만들자. 100억? 우와, 100억을 준다니. 그러면 카카오 카풀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거기에 100억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벌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카카오 카풀은 몇 대가 참여할까? 100만 대. 100만 대, 그지? 일단 100만 대는 참여하겠지. 5% 정도. 그럼 100만 곱하기 4천원은 얼마야? 빨리 해봐. 40억 아니야? 40억이지. 하루에 40억. 그러니까 카카오 측에서 하루에 40억을 벌게 되는 거야. 100만 대만 참여하면. 그러면 그 택시 업계에다가 100억 준다. 이틀 반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달에 20일 하죠. 일주일에 5일이니까. 그럼 40억 곱하기 20이라면 한 달에 800억. 1년이면 얼마? 1조.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타고, 야, 택시 타면 말이야, 뒤에 좌석도 안 좋고 그런데 자가용 타니까 럭셔리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타서 200만 대가 되면 얼마? 1년에? 2조. 옆에서는 아침에 또 출근하면서 돈 벌고, 저녁 때 퇴근해서 돈 벌고, 그럼 옆에서 돈을 버는 거 보면 나도 하고 싶지.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 카카오 카풀이 계속해서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면은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 400만 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카카오 측에서 아무리 반대가 거세더라도, 택시업계에서 반대가 거세더라도 카카오 측에서 카카오 카풀을 포기한다, 안 한다? 1년에 1.5개 그걸 어떻게. 아니, 그리고 카톡 없으면 생활을 못해. 이미 이게 쫙 깔려있는 거 뭐라 그래? 사회 기반이 딱 깔려있어. 플랫폼이 깔려있어.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남는 거야. 그래서 1년에 1조의 순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것을 절대 포기 못하는 거죠. 이 문제는 보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한문철 TV에서 이렇게 왜 카카오가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카풀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려고 했는지를 연간 약 1조 수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 택시 주기기를 얼마나 해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택시 24시간 중에 특별히 불편한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길으면 3시간입니다. 그것도 특정 지역에서요. 근데 언론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하죠. 이제 택시가 세워놓고 집회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는 한 6만 명이 모이고요. 여의도 집회에는 한 12만 명이 모여서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시민들의 반응이요. 이 이참에 파업 장기 지속시켜서 사회 떨거지들 다 정리하자. 좀 심합니다, 말들이요. 우버, 카카오, 카풀 적극 지지한다. 이 기회에 택시 거진 없애버리고, 이렇게. 왜 이런 여론이 형성됐을까요? 택시 25만 대가 정말 그럴까요? 예,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론을 호도하는 목적.
특정 시간에만 잠깐 택시가 부족하면 그 특정 시간대에 피크타임 요금 좀 주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호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내부에 자성의 소리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본격 시작을 알리는 거죠. 예, 언론 보도 나오고. 그러니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급기야는 택시 운전자분의 한 분이 2018년 12월 10일 날 유서를 공개하고 몸에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분신에 대한 기사가 그 댓글을 봐도 참 황당합니다. 이렇게 분해서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일이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한거하는 분신을 한 기사의 댓글이 호응적인 댓글이 없습니다. 카풀도 카풀이지만 택시 승차 거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개 같은 택시들 이렇게 가까운 거리면 투덜거리고 운전은 난폭하고 망해라. 예, 얼마나 이 참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분노에. 그래서 저희 업계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권을 지키는 거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집회에 나왔겠습니까? 단순 업권 문제였다면. 이것은 사회 정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왜 문재인 탄핵 얘기가 이 시점에서 나왔는가 하면 대통령이 4차 산업이라는 말을 하면서 카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말들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문재인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제 여러 지원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요. 이때 4차 산업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다음 소카의 이재용이 대표가 됩니다.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 4차 산업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됐겠습니까? 이게 때 선거 전에 지원이죠.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소카, 이 미래 이런 시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선거 전에 뛰어들어서. 그러니 카카오 부사장 정혜승이 청와대 누미대여관에 발령이 됩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을 속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전문가죠. 그러나 IT 전문가는 아닙니다. 주변에 이 전문가들한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다. 이 와중에 택시업계의 저항이 분신 등 엄청 심각하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하겠다고 TF팀을 만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 카풀 TF 팀원 권칠승 의원 보좌관의 그 카카오 취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이 다음 카카오와 소카, 타다 얼마나 밀착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카는 2018년 10월부터 백여대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카에 대해서는 크게 여론이 없었습니다. 소수의 숫자고 렌터카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자만요. 그건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9년 1월 9일 날 두 번째 분신을 하십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요. 이 불타는 장면은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요. 참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계속 택시에 대해서 악 댓글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시는 영상은 여의도의 집회 끝나고 마포대교를 건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업권을 지키자는 얘기,
내 이권만 문제가 됐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사회 정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정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를 한 것이고요. 이런 사태가 되니 카카오가 카풀에 대해서 잠정 중단을 선언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날이요. 잠정 중단의 조건은 택시업계가 대타협기구에 참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법인 택시는 얻어낸 것이 완전월급제. 개인 택시 업계에서는 본래 법 취지를 지키자는 거였습니다. 본래 카풀의 법 취지,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해라. 그래서 잠정 중단에서 합의된 것이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택시 카카오 극적 합의, 출퇴근 카풀 허용. 이건 원래 출퇴근 카풀 허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카카오가 우겼던 겁니다. 지금 시간에 출퇴근 시간이 따로 어디 있느냐? 그 우기는 걸 저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출근 시간이란 7시에서 9시, 퇴근 시간이란 6시에서 8시. 참 너무 어이없는 하나의 해프닝이기도 합니다. 카풀에 연 1조 수익을 노린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타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윤현종 기자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4차 산업 분야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카풀을 통해서 이렇게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이제 그런 질문을 있은 김에 이제 당부를 하자면 그런 규제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그런 그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조금 마냥 과거 시대의 가치가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그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보입니다. 예, 대통령의 말씀은 택시는 지금 구시대의 가치를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게 2019년도 연도 기자회견입니다. 이때 이제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까지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당선된 이사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아웃되고 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분이 또 다른 시비로 3개월 만에 사퇴를 하고 이러면서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2019년 3월 6일 날 집행부가 생깁니다. 이 집행부가 바로 카풀도 잘못된 합의다. 왜 출퇴근 시간에 본래 취지, 또 대타협의 문제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하고 좀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1,500대까지 늘어나고 1만 대로 확대 운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카풀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내용은 똑같죠. 이거 특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택시는 싫어요. 아주 이 타다가 출발하면서 내세운 처음의 말은 승차 거부 없는, 그러니까 택시를 승차 거부하는 집단으로 확 몰아붙인 겁니다. 승차 거부 없는 이 키워드를 딱 그렇게 가져간 겁니다.
우리 타다는 승차거부가 없다. 그러니까 1000대 가지고 승차거부가 없으면 얼마나 없겠습니까? 피크 시간에 서울의 택시 72,000대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제 막 사회적으로 이제 막 파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법에 없는 것을 승차 거부 없는 또 여론을 호도하고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반응은 아주 폭발적입니다.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고 뭐 여러 상황에서 이제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2019년 3월 6일 날 신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카풀 졸속 합의도 반대한다. 타다는 불법이다.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놓겠다. 민주당사 앞에 당선된 다음 날 민주당사 앞에 가서 강력한 의사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15일 어제 안성노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운송사업자님께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세 번째 분신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청 앞 광장 분신 흔적인데요. 왜 이렇게 이 저항 대통령은 4차 산업 시대에 택시가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해대고 분한 거죠. 이게 정상법이라면 이렇게까지 분하진 않죠. 카풀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민들 반응 말도 못합니다. 택시기사들 국회 앞에서 타다아웃 대규모 집회 12만 명이 모인 집회죠. 이러한 집회에 타다 친절하고 편안한가 뭐 목소리 크면 다냐 이런 식으로 이건 택시회사들이 시대 흐름에 양보하고 살 길 찾아야지 국민복지 증진하고 사회편익 증진되는 일에 대해서 버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참 말도 못한 댓글들, 사회적 여론들. 그러니까 소카에 아주 작정된 이야기들입니다. 시민들은 그렇다 쳐도 내부 이해관계자들까지 우리 택시 운전자들을 기망합니다. 어떻게 기망하느냐? 이 타다의 소카가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각종 이제 교수님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의 의정현 교수, 중앙대 대학원의 의정현 교수가 대학교 교수로 각종 패널로 나와가지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정현 교수가 이제 사회 지도층 입장에서 택시가 구시대 산업이고 잘못된 거다는 이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택시업계부터 먼저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4차 산업 이러면서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그런 택시 유상 업체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우리 택시들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어기고 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우선 당장 법 34조에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란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여쭤보고 싶어요. 왜 하세요, 모빌리 사업? 돈 벌려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면허 없이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준법 사회가 돼서 그런지 법을 지키자는 이야기가 참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의 토론도 그렇고 우리가. 근데 저는 반대로 여쭙고 싶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했나요? 택시업계가 언제부터 법을 이야기했나요? 준법을 언제부터 이야기했나요? 그러니까 일단 택시업계가 좀 아셔야 될 게 국민의 적어도 70%에서 80%가 압도적으로 택시업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자는 이야기가 참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반대로 여쭙고 싶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했나요? 예, 참 교수로서 심각한 얘기죠. 법 테두리 안에서 시작해야 옳지 않느냐는 주장에 눈 감고 아웅식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하자는 그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언제부터 택시가 대해서 법을 얘기했냐, 택시가 언제부터 법을 잘 지켰냐, 왜 이렇게까지 교수라는 분이 이 심한 표현을 하는가, 참 의아했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일반 시정 잡배가 아니고 찾아봤더니 내부 이해 관계자였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는가 하면요, 이 사람의 신분은 게임 문화에 이 지금 게임은 죽었다고 항의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임 일몰제, 특정 일정 시간 되면 자동으로 게임이 중지되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항의 집회하고 하는 때 의정현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신분을 찾아봤더니 콘텐츠 협회 이사예요. 그렇다면 타다, 콘텐츠 협회, 4차 산업, 여기 내부 이해 관계자인 겁니다. 이 내부 이해 관계자가 국민의 7, 80%가 원하는 사업은 해야 된다. 시민의 선택이다. 이러니 대통령이 속고 정치인이 속는 겁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소카에서는 1만 대, 타다 1,500대가 아니고 1만 대 이상 늘리겠다고 합니다. 네. 이지영 소카 대표가 만대. 그래서 또 그 앞에서 반대 집회를 하는 모습이고요. 참 이런 분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이런 의장에서 사회 지도층인 것처럼 이렇게 택시 업계를 기망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고, 이래서 우리 업계도 이제 서울경기시 운송사업조합에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또 여성 운전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타다 본사 앞에서 집회도 하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소카의 타다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겠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들을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 갈등이 엄청난 마당에. 그래서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이제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12명을, 원래는 14명이고요.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예, 개인적 손실이 좀 있습니다. 제명을 당하면. 그래서 이 분 중에 2분은 이제 다시 포기하고 12명이 결국은 이제 조직에서 제명이 됐는데요. 그런 정도로 이제 이게 참 조합원, 같은 조합원을 조직 안에서 12명을 제명을 한다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손실입니다. 그런 엄청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조직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이제 엄청난 싸움을 해서 타다가 1심에서는 그 전관예우 법관도 사고해서 1심에서는 일단은 무죄가 됐습니다만은 법으로 지난 3월 6일 날 정확하게 법 취지에 맞게 렌트카를 운영하라 하는 소위 타다금지법, 모빌리티 상생법, 정확하게는 모빌리티 상생법인데요. 이 도입됩니다. 박홍근 의원, 김경진 의원 이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요.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의 그 유예 기간을 줘서 지금과 같은 타다 영업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다는 즉각 영업을 중단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적자, 지난 2년간 약 350억 정도의 적자 운영입니다.
왜 적자 운영을 했느냐? 투자자를 받아서 모빌리티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예전에 버블닷컴처럼 이 공유 버블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주식 상장하고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다 실패한 거죠. 내부의 저항이 엄청났으니까. 왜 저항이 엄청났습니까? 우리는 사회 정의를 만든 겁니다. 업권을 지켰다는 것은 두 번째 얘기고요. 사회 정의를 지킨 겁니다. 그게 명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또 힘이 작용이 돼서 원래는 렌터카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대하는 법사위원회에서 국토부 소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원회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원칙 주장하면서 막 통과 안 시켜주려고 하면 이 통과가 안 되면 또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법 통과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국토수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렌터카로도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좀 해줍니다. 이것도 또한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요. 어쨌든 하다 스카이 이재용은 이 이후에도 대통령을 협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협박이었어요. 대통령한테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재용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오 말 하잖아요. 대통령한테요. 협박입니다. 분명히 협박입니다. 또 지금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헌법 소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은 세 가지 타입으로 현재 카카오에서 콜로 중개하는 그냥 일반 현재 영업입니다. 타입 3가. 그리고 가맹 사업으로 하라 이거죠. 마카롱 같은 이런 이제 가맹 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카카오도 택시랑 900대 보유했죠. 이 사업입니다. 타입 1 이제 렌트카나 그런데 타입 1도 택시 총량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웃긴 게 국토부에서 택시가 너무 많다. 20% 줄여야 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감차를 하지 않고 감차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시 타입 1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시장은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20%를 감차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차는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택시가 영업이 안 돼서 왜 법인 택시가 차고지에 서 있겠습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서 있는 겁니다. 수익이 안 되니까. 피크 시간에만 잔뜩 있고 특정 시간에만 사람이 몰리는 그런 1년 12달 꾸준하지 않은 특정한 계절에만 사업이 되는 것들은 힘듭니다. 살기가. 여름 한철에 강원도에 사람이 아무리 몰려도 피크 요금을 못 받게 하잖아요. 평상 요금을 받게 하잖아요. 항공업계는 그런 게 조금 열려 있죠. 피크 시간대, 피크 요일 날 돈을 더 받죠. 항공업계는. 당연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수입이 안 되니까 차가 쓰니까 20%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서 있는 차들이 운율을 잡고 이쪽으로 차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총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 여론전을 이제 엄청나게 펼치고 정부의 힘도 없고 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제 목소리를 내던 교수님이 계시기도 합니다. 타다 혁신인가 행포인가 2019년 1월 11월 달에인데요. 타다는
혁신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끼어든 거에 불과하다는 그런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 이미 IT 기반으로 호출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데 기존의 택시들도 이미 다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타다의 주장은 지금의 타다는 그렇지 않다. 이 서강대 경영 이상근 서강대 경영부 교수님 이분도 이제 콘텐츠 협회 회원이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이제 사회 지도층 입장에서 너무 그 카풀 타다가 사회를 속이는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이분이 괜히 택시 이뻐서 이런 목소리 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대통령까지 말을 하니 이렇게 이런 말들을 잘 안 했었죠. 어쨌든 2020년 5월 16일 현재 우리 택시업계는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카풀을 물리쳤고 4분이 분신을 시도해서 3분이 돌아가셨고 1분은 아직도 후유증에 힘들고 불법 시민들을 호도하고 승차거부 없는 이러면서 기존의 택시를 승차거부하느니라는 중앙대 이정현 교수는 콘텐츠협회 이사로서 내부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인 척 사회 지도층 교수인 입장인 척 하면서 국민의 80%가 원하는가 시민의 선택으로 가야 된다. 택시는 옛날 영국에 자동차가 시작돼서 움직일 때 붉은 깃발법을 생각나게 한다. 온갖 정말 몸서리치는 말들을 해댔습니다. 언제부터 택시가 법을 지켰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이 IT 관계자들에 속아서 택시는 구시대 사람들, 신시대에 적응해야 하는데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택시 업권만의 문제였다면 타다 카풀 다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사회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물리친 겁니다. 예,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카풀과 타다는 3분의 분신에 따른 희생과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외부의 적은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외부의 적은 저희들이 물리쳤지만 내부의 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을 불러온 겁니다. 25만 명 중에 24만 명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복장이 깨끗하고 친절하고 해도 1만 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단순히 한 명만 25만 명 중에 24만 9,999명이 다 친절하고 단 한 명이 불친절하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민원이 250건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0명을 승객으로 만난다고 해보겠습니다. 20일 하루 20명씩 20일 한 달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0명을 만납니다. 400명. 1년이면 4,800명의 시민을 만난 겁니다. 한 사람이 무려 4,800명의 시민을 불편하게 한 겁니다. 자, 25만 명 중에 10명이 불친절하다고 해보겠습니다. 10명이 1년에 4만 8천 명 만납니다. 여론이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택시 법 제도 피크 시간에 몰리는 피크타임 요금제, 시외 자동할증, 업권하고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누굽니까? 내부의 적이.
서울역에서 호객하는 사람들, 손님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린다고 고속터미널에서 호객하는 사람들, 강남에 일시적으로 승객들이 많으니 지오다노 앞에 세워놓고 호객하는 사람들, 이거 타다 카풀 싸우듯이 그 이상의 노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피크 시간에 할증요금을 시민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타다 문제는 100%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카풀 타다가 어느 정도 정리된 즈음에서 지금 시점에서 전체적인 그 스케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함께 안전운전 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이제까지 한국택시정책연구소의 이선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